안녕하십니까, 김인식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출문제 특강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올해 시험을 얘기하면은 조금 교직 냄새가 있다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교직 냄새가 엄청 많이 나. 작년은 이론을 갖고 했고 재작년은 교직 냄새 났고 이렇게 무슨 뭐 감나무도 아닌데 이렇게 해거리 하듯이 좀 그런 것이 좀 올해는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저하고 수업하신 여러분들 맨 마지막 카츠, 그렇죠. 우리가 아는 거는 카츠 앤 칸, 유지 조직. 근데 그 카츠는 돈카츠고 여기 나온 카츠는 생선 카츠예요. 다른 카츠예요. 이걸 얘기를 하지 않는데 거의. 그래도 아무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에 이제 원안이 있고 원안 뭐 여러분들 갖고 계실 테고 제가 총평 써 있는 걸 한번 좀 보시면 25학년도 교육학 논술 문제는 경력교사, 신임교사 나눈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교사라는 주제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행정 내용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거 5대 영역 딱 들어맞는 거죠. 그쵸? 여기다 이제 뭐 어차피 교육심리 기본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그냥 그 전까지 막 교육사회학 엄청 막 얘기하고 막 번스타인 얘기하고 막 브로드 얘기하고 막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자, 답안 예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제 교육과정이죠. 자, 교육과정. 자, 제시문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쓸 때 우리가 논술할 때 어떻게 했었죠? 모의고사 볼 때 배점 기준 가지고 일단 개요들을 작성해라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배점 기준을 맨 처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타일러의 교육 목표 설정 근거를 바탕으로. 타일러 또 나오네. 여전히 타일러는 제가 그랬죠. 여전히 타일러를 바탕으로 자, 경력교사 언급한 교육 철학을 교육 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를 이유와 함께 한 가지, 경력교사가 언급한 학습 심리학을 교육 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를 이유와 함께 한 가지. 이거는 제시문과 관계 없이 그냥 푸는 문제네. 이게 교직 냄새가 난다는 거. 이게 교직 냄새. 그냥 푸는 거잖아. 그럼 뭘 타일러와 관계없이 목표를 설정하는데 철학이 왜 필요해? 학습 심리가 왜 필요해?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위에 읽을 이유도 하나도 없었어 이건. 그래도 이제 읽으면 제시문에 첫 번째 경력교사가 있고, 경력교사인데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계속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이제 문제를 풀었지만 신임교사, 예, 다행히도 재구성의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요구와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그럼 뭐가 지금 하나 빠졌죠? 타일러에 의하면 교과가 하나 빠졌죠. 그렇죠. 아무튼 반영한 교육이 두드러져 보이더군요. 그래서 올해는 이 두 가지와 교과에 대한 저희 전문성, 근데 세 가지가 다 나왔네. 뒤에 나왔으니까.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목표 설정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잘하셨네. 그래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사회적 요구, 학습자 특성, 교과 전문가 이제 세 개 다 나왔네요. 의견과 함께 그 다음에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학도 고려하며 앞으로 더 좋은 교육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잖아요. 타일러, 리소스스 이거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 얘기하면서 25 개정 교육 과정이 학습자 중심이니까 요 학습자와 관계돼서는 좀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일반적 목표를 만들어내면 이제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를 걸음체로 해서 목표를 만드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타일러 가지고 리소스 세 가지를 써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경우도, 저도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우리 김군들이 다른데 시험 문제 낸 거 가지고 와서 이런 것도 아래 때 물어볼 때 보면 이거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거 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걸음체가 철학과 학습심이다, 이것도 이제 내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것보단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뭐예요? 결국은 목표를 설정하는 게 왜 필요하냐 그 말이죠. 이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거 몰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교직으로 푸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타일러 목표 설정에 따른 걸음체가 이제 철학과 학습식 입력인데, 철학을 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회의 흐름을 따지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사회, 국가의 분위기라고 제가 써놨다. 분위기. 지금 우리의 분위기는 뭐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조금 격조 있게 얘기하면 뭐예요? 요즘 트렌드가 뭔데? 그렇죠?
그걸 따지려는 거잖아. 그럼 뭘 갖고 저는 이거 썼어요. 22 개정교육과정 포스트 모더니즘. 15 개정교육과정, 22 개정교육과정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 뭐 이 사례는 아무거나 들어도 돼요. 말 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요 외 것도 뭐예요? 결국은 국가가 지향하는 바, 그 사회가 요구하는 바, 이런 개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별 의미 없어요, 사실은. 이런 거 참, 이거 완전히 이거 이렇게 시험 문제 내면 이거 날로 먹는 건데 이거. 두 번째, 학습 심리는 뭐예요? 우리가 공부했듯이 발달 수준을 고려하는 거 아니에요? 학습 가능성.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가능성의 원칙 있잖아. 그 가능성의 원칙은 뭐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학습 심리에 맞추는 거니까. 그러니까 학습 심리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시를 들으라 그랬으니까 학습 가능성의 내용을 선정한다. 개념적으로. 그럼 여러분들 각 교과 갖고 얘기하면 뭐 수학 같으면 1학년 때는 뭐 1차 방정식 어떻고 2학년 때는 2차 방정식 어떻고 뭐예요? 그건 다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춰서 그런 교육, 학습, 그 내용을 선정하는 거니까. 결국 그거에 맞는 목표를 선정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 말이죠. 그래서 철학은 목표와 관계되는 거고 학습 심리는 내용과 관계되는 거죠. 사실. 그런 관점에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쭉 해설제도 써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굉장히 열려있는 답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교직 논술의 개념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교육 방법. 자, 교육 방법으로 가면 구성주의 환경이네요. 자,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배점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구성주의 학습 환경을 조나센의 모형에 따라 설계할 때, 조나센? 우리 공부했어?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보세요. 경력교사가 언급한 문제의 특성과 역할. 우리 구성주의에서 문제 엄청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해서, 그렇죠? 비구조적이다, 실제적이다, 상황 맥락적이다 어마어마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또 났잖아. 그럼 선생님 우리 역할은 공부 안 했죠? 역할이 뭐예요? 전 이거 있었어요. 역할은 그 활동에 동의를 되는 거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그 역할이 뭔 중에 이거는. 이것도 뭐예요? 역할도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이것도 교직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특성만, 여기 실제적 상황 맥락적 했더니 문제의 특성만 보고 이론이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대로 말만 만들어 쓰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왜? 우리가 구성주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니까 그 문제가 뭐가 된다. 구심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동인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이것도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늘 풀었던 거 하나 있잖아요. 자, 배점의 기준을 보니까 통과된 모델링 이외의 교수의 지원 활동. 그건 뭐였어? 모델링. 그 다음에 스캐폴딩, 코칭, 스캐폴딩. 그죠? 아주 저기 있잖아. 모델링 이외의 거. 코칭, 스캐폴딩. 그러면서 인지적 도제론에서도 제가 이거 모의고사 냈었잖아요. 모델링은 누구에게 초점 맞추고? 교사. 코칭은 누구한테 맞추고 여기 학습자, 스캐폴딩은 과제. 그리고 스캐폴딩에 항상 뭐가 따라야 된다고? 페이딩. 늘 강조했던 건 또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우리가 아는 거고 이거는 지식이니까.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그쵸? 이거 조나생과 관계 없이 푸는 문제죠. 그냥 구성주의. 근데 이제 대표자가 조나산이니까 그냥 조나산을 갖다 넣었단 말이고. 그래서 뭐 이것도 뭐 큰 문제 없는 거지, 이것도. 그러니까 교육과정,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거 교육과정, 철학과 심리,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교직 논술, 이거 문제, 특성, 역할도 교직 논술, 그 다음에 이제 조나센, 이거는 뭐 교수 이론은 이건 이론을 갖고 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자, 평가에서도 자, 재심을 해보시면 밑에서 위로 네 번째 신임교사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평가 방식에 따라 지난 학기에 준거 참조 평가를 실시해봤는데 저는 아직도 준거 설정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였었죠? 문제가 준거 설정 방법 한 가지. 그럼 우리도 알다시피 준거 설정 방법은
뭐예요? 목표에 부합하는 거잖아, 준 거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상대평가는 뭐를 강조했고, 신뢰도였고, 절대평가는 뭐를 강조했어요? 타당도. 이 준 거 설정만 목표에 부합하는 거. 이 생각이 안 나서 다른 거 여러분들 막 이것저것 쓰셨을 때 결국은 이걸 목표.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알 거는 아느냐. 그 준 거 설정 방법 이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교과 협의를 통해서 돼도 돼요. 그런 거 갖고 쓰셔도 돼요. 그런 건 이제 너무 진짜 교직이고 요번에 유초등 교육학 교직 논술 봤는데 정말 교직이더만요. 정말. 아우 순도 100% 교직이. 그러니까 그런 걸 쓰셔도 되는데 결국은 뭐 교과 협의를 하든 뭘 하든 결국 뭐 거기서 어떻게 목표를 설정할 것이냐 목표에 부합하는 게 준 거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야 이건 진짜 대박이서 초대박 저희가 문제 보고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교육평가의 기본 가정을 쓰래. 참나 대단해. 올해 시험은 아주 대단해. 완전 날것이야 완전히. 이것들 누가 시험 문제로 나가든가 수당 회수해야 돼. 이씨. 완전히 날것이야. 이씨. 그런데 자 우리가 평가 얘기할 때 늘 얘기했던 제가 카테고리를 두 개로 만들었던 거 우리 공부하면서 그쵸? 뭐 나오면 목표, 내용, 방법 이렇게 갖고 하라고 그랬던 거 그러면서 제가 이거 엄청 강조했거든요. 평가에서 목표는 뭐다? 판단이 아니고 개선에 있다. 그리고 평가에서는 꼭 두 가지만 얘기하면 된다. 신뢰도, 타당. 자, 우리는 뭐 늘 했던 거니까. 그럼 세 개네. 이거 목표 차원 하나, 방법 차원의 신뢰도, 타당도. 이거 세 개 쓰면 되지. 그리고 이제 교직 냄새를 덮으려면은 교사의 전문성 어쩌고 저쩌고 써도 돼요. 그거 썼다고 답이 아니다? 왜 어차피 평가는 우리 교사가 하는 거니까 그 평가의 자질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뭐 막 진짜 교직 같으면은 교사의 전문성을 키워야 되고 어쩌고 근데 그거는 진짜 교직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우리는 교육학은 그래도 중등은 이론이니까 이거는 뭐 신뢰도 타당도 엄청 얘기했고 다들 쓰셨을 테고 개선 답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제가 그 답안 예시 3번 교육평가에 보면 준거 설정 방법, 목표, 다른 말로 꼭 알아야 할 것, 또는 꼭 발달시켜야 할 것, 뭐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거 페이지 3쪽인가 4쪽에 보시면 그 다음에 기본 가정, 목표 차원, 방법 차원 1, 2.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행정, 카츠 리더십. 야, 이 뒤통수 많이들 맞았을 것 같아.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교육행정 그 대학 교재 대학에서 여러 번 공부했던 교육행정 및 교육행정 한 교육행정책 한 30권 되는데 안 나와요. 내가 그지 같은 책만 갖고 있어서 안 나오나? 찾았는데 찾았어요. 그게 뭐냐? 카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카츠의 리더십에 보면 세 가지 기술적 능력, 개념적 능력, 관계적 능력. 이건 제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차피 얘도 뭐였었냐면 거의 교직 논술 조금 그런 수준 이름 쓰는 거는 틀렸고 그건 그지 행정 항상 명칭 쓰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맨 마지막에 교육행정 카츠 리더십 이론 4번 되어 있는 거 거길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카츠는 효과적인 리더십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기술적 능력 그 다음에 관계 이게 관계가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영어로 휴먼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적 능력 그 다음에 개념적 능력 컨셉추얼 또는 기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로 제가 써드렸어요. 이 개념적 능력을 우리 이제 그 조금 더 제시문을 볼 때 상황 파악 능력이라고 의역을 하기도 해요. 상황 파악 능력. 여기 김다료라는 사람이 요 사람이 쓴 책에는 개념적 능력이라고 되어 있고 그냥 직역을 해서 컨셉추얼이니까 다른 책에서도 제가 하나를 봤는데 거기서는 간단하게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상황 파악 능력 이렇게 의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제시문에 보면 제시문을 한번 먼저 좀 볼게요. 맨 마지막에 경력교사 네 그러한 기술적 능력
능력과 제시문의 맨 마지막에 기술적 능력과 그 다음에 상황 파악 능력도 중요하죠. 여기서는 의역을 해서 상황 파악 능력하고 써 있어요. 그리고 학교는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별 이와 관련된 능 사람과 관련된 능 이게 이제 뭐냐면 인간관계 능력 얘기해요. 사람으로 구성된. 그래서 인간관계 능력이라는 개념, 명칭을 써야 되니까 이건 틀렸다고 그러더라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런 개념을 거기서 혹시 냄새를 맡았다면 교직 논술로 이것도 답이 너무 많은 거니까 쓸 수 있을. 그런데 맨 처음에 카츠가 뭐야? 우리 카츠카는 아는데 뭐지 이랬으면 이제 좀 좁은 차분하게 이제 위에 거 쓰다 보면은 요것 정도도 한 50% 이상은 쓸 수 있었어. 사람들과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니까 이걸 어떻게 능력? 그럼 사람으로 구성된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해설지 맨 마지막에 읽다 말은 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언급을 하지 않았던 거니까 사실 저도. 그래서 다시 읽으면 이제 그래서 기술적 능력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 방법, 기술을 익히고 발휘하는 능력을 뜻하고. 그러니까 기술적 능력은 결국은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 교사로 얘기하면 수업 기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계적 능력은 아까도 했죠.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간관계 능력을 뜻하며 인간관계론 개념적 능력은 여기서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그래서 상황 파악 능력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가치의 효과적인 리더십 능력은 조직의 직책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카츠는 직책에 따라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최고위직은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최고위직이라면 상황 파악 능력, 중간 관리자면 인간 관리, 하위직이면 기술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평교사는 기술적 능력, 부장교사는 인간관계 능력, 그 다음에 개념적 능력은 교장, 교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카츠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직위에 따라서 필요한 리더십이 개념이 다르다는 개념으로 지금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내지 않고 그냥 우리 교사가 다 필요한 거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냥 싸잘버서 지금 문제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즉 해설지에 학교 조직 차원에서 보면 교사는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효과적인 수업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적 능력이 요구되며 그 다음에 부장교사는 위로 교장 및 교감과 아래로는 교사들과 원만한 교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적 능력이 요구되고 교장과 교감 학교를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도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개념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평교사, 부장교사 이렇게 쓴 거예요. 또는 개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담임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급의 책임을 갖고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즉 담임교사는 수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수업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적 능력 그 다음에 학생들 및 학부모 그리고 동료 교사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관계적 능력 그리고 학생들의 특성과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학년을 1년 동안 어떻게 성공적으로 경영해 나갈 것인가와 관련된 개념적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가치 리더십 이론은 많은 기본서 중에서도 유독 김다rio 책에서만 언급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정답에 어려울까 제가 또 이렇게 인가요? 근데 이제 다른 데서도 제가 하나를 찾았어요. 조금 살짝 언급된 이분 김다rio 이 사람 책에만 조금 자세히 다 있고 다른 데는 아예 언급이 없고 한 책에서는 그냥 서너 줄 이렇게 살짝 써져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점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배점에 맨 마지막에 카츠 리더십 이론에 근거하여 경력 구성판 이와 관계된 능력의 명칭, 인간관계 능력 그 다음에 동료 교사와 관련한 이 능력의 구체적 실천 방안 이거 구체적 실천 방안은 뭐예요? 동료 교사와 그럼 아무거나 쓰면 되지. 동료 교사하고 막걸리 먹는다 써도 되지 막말로 안 될 이유가 뭐 있어. 채점하면서 웃긴 하겠지만 안 될 이유가 없단 말이야. 우리 이제 그래도 시험이니까 좀 고상하게 제 이름을 써서 우리가 아는 거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위해서 한다든지 동료 장을 한다든지 또는 인간관계 능력이니까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각종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너무 많아. 얘도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인간관계 능력이라는 명칭을 혹시 못 썼어도 제시문에
다른 사람으로 구성된 조니까 사람과 그래 놓고 맨 마지막에 동료 교사와 관련 지어서 사람과 그 능력, 사람하고 어떻게 의사소통하느냐 능력. 그래서 그런 뉘앙스의 글이면 글쎄 저도 이거는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해 전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카츠의 그 단어를 쓰는 거는 1점은 날렸어도 얘는 두 개니까 두 개 중에는 대충 써서 50% 해서 1점은 그래도 맞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나름의. 나머지 것들은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뭐였어? 주워 먹는 거로 그냥 교직적으로 썼으면 됐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거 뭐죠? 제가 여러분하고 수업을 계속 하면서 했던 게 우리 5대 영역 갖고 하자. 그리고 우리 17, 8점만 하고 하나 나오면 그냥 틀리자. 그것까지 어떻게 다 아느냐. 그 시간에 전공하자. 아주 우리 전략이 딱 들어맞았어, 사실은. 한편으로는 제가 카츠도 여러분한테 돈가스 하나씩 사주면서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이걸 막 저 구석지게 한 군데 나오는 거 같고 얘기하기는 그렇잖아. 우리 수업하면서 확률 갖고 공부했으니까. 좀 많이 날 것들을 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변명 아닌 변명. 그래도 아무튼 5대 영역 갖고 지금 우리가 해간 게 제대로 걸려들었고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우리가 리피트 했었으니까. 그래서 올해 문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답이 너무 교직 냄새가 좀 많이 나서 올해 각 시도에서 채점할 때 엄청 고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엄청 교육과정평가, 교육부에 문의하고 교육과정평가에 문의하고 채점할 때 문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큰 틀만 주고 이런 범위 내에서 알아서 채점하세요.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내년에는 제가 교육과정 평가를 했었지만 교육과정 평가에서 말하면 작년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서 채점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한마디 해요. 출제위원들 오면. 그 얘기는 뭐예요? 조금 답을 명확하게 해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출제위원들 머릿속에 이렇게 딱 박혀요. 그래,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게 나도 편하지 뭐 이렇게. 그럼 올해 같은 경우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답이 너무 정확하고 너무나 이론적이고 뭐 이렇게 얘기 아마 한마디 했을 거예요. 그럼 너무나 이론적이니까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애둘러서 이렇게 그냥.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랑 관계없이 여러분 노래 합격할 거니까 내년 교수할 거니까 내년에는 이제 조금 더 이론을 좀 더. 그럼 이제 전 스스로 안 되겠어. 그래서 막 보강하더라도 보강으로 조금 제가 촬영을 해서 올리더라도 교육 현장을 막 구석구석 좀 뒤져야 될 것 같아.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보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교육 현장 항상 이러니까. 네. 지가 공부한 거 내니까. 여러분 학습 조직 아시죠? 학습 조직. 그 학습 조직도 시험 문제 나기 전에 한 군데 있었어요. 이군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그거 홀랑돼 버렸어. 아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아무튼 5대 영역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잘 뭐 해결하셨을 거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 아무튼 대단히 고생하셨고, 지금 이제 들으신 여러분들도 어차피 1차는 끝났으니까 1차는 다시 생각해봐야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2차를 다시 한번 이제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셔라. 2차를. 왜? 요 2차는 여러분이 교사가 되었을 때도 필요한 것들이니까. 제가 그러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업 실현은 1차 발표하면 제가 블로그에 수업 실현 날짜를 올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수업 실현은 어떻게 하는지 4시간 동안 저 혼자 원맨쇼를 여기서 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여러분들 수업 실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제가 블로그에 올릴 테니까 미리미리 여러분 친구들하고 다른 동료 선생님들하고 면접 준비하고 수업 실현하고 그 수업 시간 개판이 되겠지만 그래도 하고 오세요. 개판이어야 내가 하는 걸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우리 2차 수업 시간할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